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뭐 개인협회 영상 봤냐고 막 왔었는데, 이 개인협회라는 곳은 뭐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알려진 사람들,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까는, 그러니까 그냥 뭐 비판도 아니고 대놓고 까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윽신, 유신이라고도 안 해놓고 윽신 당신이 몰랐던 1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업데이트를 했고 12월 15일 현재 조회수가 75,862회로 됐습니다. 뭐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축하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여기에 보니까 괴인협회의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이제 재해 레벨이라고 하는데 뭐 낭, 호, 귀, 용, 신인데 제가 용이랍니다. 용띠인 줄 알았는지. 제가 어제 괴물협회의 영상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을 언제 제출할지는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어디에 제출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쪽이 아닌 서울 쪽 경찰서에 고소를 할까? 왜냐하면 이 괴인협회의 운영자가 누군지가 특정이 안 돼 있고, 물론 유튜브 채널에 아마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가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고, 어떻게 할지는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괴인협회를 자주 가는 분이라면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다른 유튜버 그대로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채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윽신, 당신이 몰랐던 15가지 사실이라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자, 첫 번째 유신. 아빠가 엄마가라는 불꽃 패드립을 날리며. 자, 허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불꽃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가가 어떻게 패드립입니다. 패드립입니다래. 패드립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원조냐면,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전화 개그라는 전화를 통한 혁신적인 개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막 쌍욕을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욕부터 시작해서 쌍욕을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역으로 받아쳐야 되겠다. 똑같이 쌍욕이나 패드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아빠가? 엄마가?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고 패드립을 했대요. 패드립은 지들이 다 해놓고.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한테 패륜적인 욕설을 했다,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형수한테 한 게 아니라 그 형이 어머니에게 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면서 한 얘기인데, 아니 패드립이나 쌍욕은 전화한 시청자들이 다 했는데 나한테 나는 그거를 똑같이 욕할 수가 없으니까 재미의 요소로 아빠가 엄마가 이걸 했는데, 이게 어떻게 패드립이냐. 패드립이라는 뜻을 모르냐. 패드립은 부모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이건 사실과 다르다. 예, 십몇 년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전화 개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했던 시청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쌍욕을 하고 부모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받아칠 수가 없어서 반사의 의미. 이후에는 이제 아빠가 엄마가의 논란이 있어서 그거를 바꿔서 반사, 뭐 굴절 해가지고 뭐 똥꼬 배틀로 이어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음소거했다가 유영철의 목소리, 신창원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꽃 패드립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욕심에 눈이 멀어 관종짓을 벌이다가 깜빵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 뭐 전과자가 되었다고 한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 어, 제가 뭐 최근에 1년 동안 사건에 연루돼서 어, 그런 일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섞어서 얘기한 건데, 그 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 관종짓.
저의 주장을 하면 저는 관종짓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14년째 클린슈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엄청난 소송과 엄청난 공격을 당해왔고 실제로 언론사 개인 사업자로 언론사를 등록해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그게 관종짓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채널 괴인협회가 관종짓이라고 보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있었던 사실과 섞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이런 괴인협회 같은 유튜브 채널이 저는 사회 악이고 관종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됩니다. 20대 시절의 유 씨는 회사를 다니며 제3세계 류신쇼라는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20대 시절에 회사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군산대학교 행정학과를 다녔고 군대 그 행정학과 2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기동대 그 중대 생활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를 해서 다시 학교에 복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저는 사실 이 인터넷 방송 제3세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죠. 제 개인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20대 시절에 유신이 회사를 다녔다라는 이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20대에 회사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다녔고 군대를 다녀왔고 인터넷 방송 제3세계라는 제 개인 사이트 운영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제3세계 유신쇼라는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베일에 쌓인 그의 얼굴을 궁금해 했었는데 이에 유신이 본인이 말끔하게 생긴 미남이라며 되도 않는 개구라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미남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제가 캠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 가끔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모자 쓰고 장발에 마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사진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위앰프 라이브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팬 모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 걸로 그 인터넷 라디오에 같이 활동하는 그때 이제 CJ라고 했는데 그 진행자들과 시청자분들과의 팬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저는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유를 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두세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상경을 해서 그 모임을 했습니다. 방송 모임을. 그때 인터넷 방송 제3세계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닉 관련된 이후 아프리카 TV의 전신인 W 플레이어가 생기자 지금은 존망해서 사라져버린 신발 브랜드 스베누의 대표 BJ 소닉과 힘을 합쳐 노는 대학이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TV 전신인 W 플레이 생기기 전에 판도라 TV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판도라 TV에서 1년 동안 활동했고 유명했고 뭘로 유명했느냐? 박지성 그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중계하고 그다음에 이승엽 일본 리그에 있을 때 야구 중계 그리고 온게임넷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계 개그 중계로 이미 판도라 TV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었고 그리고 판도라 TV 1주년으로 수상까지 했습니다. 최다수 베스트 영상 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상품을 그때 당시에 고가에 아이리버에서 지금도 있는 어디 있었나? 아이리버에서 만든
최신형 MP3 플레이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까지 플레이되는 최신형. 그게 주지훈하고 윤은혜가 주연해서 유명했던 MBC 드라마 궁에서 그 재벌 그 양 뭐라고 해야지? 재벌의 딸이 그 주지훈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제품입니다. 아이리버의 유텐인가라는 최초의 영상이 실행되는 최신형 MP3 플레이어를 받았고요. 그때 판도라 TV에서 이미 잘 알려졌고 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근데 판도라 TV하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W 플레이어가 생기고 나서 거기로 이적을 했고, 그 판도라 TV에서 저를 시청했던 시청자들이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전신인 W 플레이가 생기자 BJ 소닉과 손잡고 노는데 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저는 그 중계, 박지성 중계, 이승엽 중계, 그다음에 온게임넷, MBC 게임, 스타리 중계를 W 플레이에서 계속 했고, 그때는 저작권 논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타 옵중계, 스타크래프트 옵중계라고 해서 온맵으로 그 연승전 중계하는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에 유명해서 그때 뭐 스타 방송 뭐 4대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조피디라는 사람의 조피디 방송이 있었고, YMBC라는 방송이 있었고, 유리짱이라는 이 BJ는 프로게이머 김준영 선수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했고, 그 다음에 하젤 방송이라는, 이분이 무슨 선생님인가 그랬었는데 그 사투리 쓰면서 중계에서 유명해져가지고 MBC 그 게임 채널에서 해설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옵중계가 유명했고, 그 외에도 중소규모의 스타 옵중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옵중계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개그 캐스터 컨셉으로 해가지고 유신 스타 방송이라는 채널을 운영했고, HSL 신의 손 스타리그라는 연승전을 진행해서 아프리카 TV 1위를 찍었습니다. 소닉도 그 이후에 소닉의 스타 엽기 전략, 강조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장르가 달랐어요. 저는 스타 옵중계, 스타 연승전을 중계를 했었고 채널이었고, 소닉은 엽기 중계, 엽기 그 전략을 해가지고 유명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양대 산맥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4대 천왕이 아프리카 TV 연승전을 스타 연승전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중계했던 HSL이 대박이 나가지고 제가 1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때 기록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최초로 자체 컨텐츠, 저작권물이 아닌 뭐 음란 성인 채널이나 무슨 뭐 이렇게 TV 공중파나 이런 불법 중계가 아닌 자체 컨텐츠로 최초로 아프리카 TV 전체 랭킹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방송 사상 최초로 1위를 했고요. 스타 방송 사상 최초로 1위를 했고, 그리고 아프리카 TV 방송 사상 처음으로 다시 보기, 그러니까 재방송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 숫자가 참 많죠. 그래서 최초로 싹쓸이를 다 했고, 소닉은 인기는 많았으나 1위는 차지를 못했었습니다. 인기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싸이 동영상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 뭐 이후에 인기가 있었는데, 싸이 동영상의 항상 상위권에 유신의 중계, 유신 그 드립, 그 다음에 소닉의 엽기 전략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요건 팩트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W 시절 때부터 소닉 덕을 봤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아프리카 TV 관계자들도 다 증인이 될 겁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스타 연승전 신의 손 스타리그 HSL로 탑을 찍었고, 소닉은 스타 엽기 전략으로 잘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둘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게임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일보와 제휴를 맺고 게임 한국이라는 게임 웹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UCC가 뜨고 있으니까 UCC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왕국의 편집장과 기자를 보냈습니다. 일단 강원도로 보내서 BJ 소닉을 직접 만나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 전라북도 정읍까지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J 소닉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었고, BJ 소닉과 상관없이 게임왕국 대표가 게임왕국 편집장과 기자를 파견해서 BJ 소닉 그리고 유신을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고, 둘 다 동의를 해가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모여가지고 노는 대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따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게임왕국의 대표가 노는 대학 프로젝트에 스카웃을 해가지고 둘이 합류를 하게 된 것이고, 제가 먼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와서 모든 그 세팅을 다 했고, 장비부터 세팅을 다 했고, 소닉은 졸업 후에 몇 달 후에 합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저는 노는 대학의 방송국장이었고, 소닉은 소속 BJ였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제가 노는 대학이라는 프로젝트 팀의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게임왕국이라는 대표가 있었지만 사실상 게임왕국 대표는 투자자였을 뿐이지, 사실상의 노는 대학의 모든 관리, 기획,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득을 봤다. 그리고 온게임 내 출연도 BJ 소닉이 노는 대학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기 전에 신한은행 관계자가 홍보하기 위해서 온게임 넷 광고용으로 소닉을 캐스팅을 했고, 그때 소닉을 도와서 그 광고 영상을 만든 게 접니다. BJ 소닉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제가 신한은행 온게임넷에 그 신한은행 광고 영상을 뭐 테란과 저그에 해가지고 뭐 낭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축해야 된다. 그거를 찍으려고 하는데 형이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테란 역할을 하고, 소닉이 저그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테란인데 자원을 막 낭비하면서 핵을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저그는 전략해가지고 저글링이나 뽑아가지고 와서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이제 은행 광고에 맞게 해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고요. 그 광고비는 다 소닉이 가져갔고, 저는 한 푼도 뭐 내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노는 대학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노는 대학 프로젝트 팀에 합류를 해서 저는 국장이고 BJ는 소닉이었고, 1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그 게임왕국 사장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팀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죠. 근데 그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려면 조건을 좀 이렇게 좋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줬습니다. 계약서에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을 저하고 소닉을 안 준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가 막 어떻게 뭐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생활고에 처해 있었고, 소닉하고 둘이 밤에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그냥 나가자. 신뢰가 깨졌다. 정말 게임왕국 사장이나 이런 사람 믿고 와서 1년 동안 고생하고 노는 대학을 최고의 방송국으로 만들었는데, 이용만 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월급도 안 주고 지금 계약서를 쓰자고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닉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이 그걸 알고, 게임왕국 사장이 알고 소닉을 그 팀장이 따로 있었는데 시켜가지고 따로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닉은 마음을 바꿉니다.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소닉은 남기로 하고 저도 따로 사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사장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소닉 같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정규직 팀장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4대 보험도 해주고, 임금도 지금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 뭐 조건을 걸긴 했지만, 제가 나는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가 하다가 임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임금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임금을 주고 바로 저는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구로 쪽으로 오피스텔을 옮겼는데 숙소를 좀 서운하긴 했죠.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예, 마음을 바꿨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바뀌는 거를 좀 두려워하니까. 근데 제가 이사 나가는 날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스토리가 그랬습니다. 이때 스타크래프트 중계와 같은 컨텐츠를 진행하며 소닉 옆에 달라붙어 인지도를 쌓아 본인의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기 시작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타 연승전으로 유명했고 소닉은 스타 엮기 강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서로 윈인이었고 사실상의 노는 대학의 모든 기획과 섭외와 방송 제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소닉에게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온게임넷의 그 MC는 괴로워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기도 원래 소닉에게 섭외가 들어왔는데 소닉이 너무나 혼자 못하겠다. 너무 떨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허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유시님도 같이 출연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그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 운영 담당했던 팀장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팀장이 그걸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대표가 그러면 한번 PD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게임넷 PD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소닉 혼자서 나이도 어리고 이게 프로그램에 너무 부담감을 느낀다. 많이 떨고 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럼 자료를 보내달라. 프로필을. 그래서 제 프로필을 보내서 PD하고 작가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회 촬영할 때 소닉이 엄청나게 떨었고요. 탁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출연하게 됐고 뭐 제가 나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해서 출연한 게 아닙니다. 그 분명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너무 길게 했나. 자, 네 번째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방송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를 소홀히 하여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게 된 유씨는 이때부터 전업 인방인으로 직업을 바꾸며 아니 도대체 방송에만 집중하다 보니 일을 소홀히 하여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자, 그 소닉하고 같이 있었던 노는 대학 프로젝트 팀 게임왕국에 있을 때 제가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노는 대학이라는 프로젝트 팀이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동의 안 했고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게임왕국 대표님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제 계약을 제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머드포유라는 게임 웹진에서 특채가 됐습니다. 특채가 돼서 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고요. 네, 거기도 1년 동안 파격적인 조건으로 있었고 제가 1년 가까이 있다가 나온 이유가 이제 저를 특채했던 그 머드포유 이사님께서 회사가 좀 어렵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외부 활동을 줄이고 회사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팀장으로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외부 활동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결정해서 제가 나가게 된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 게임 웹진에서는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해요.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퇴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특채로 들어간 조건이 외부 활동을 보장받고 특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1년이 돼서 변경을 하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외부 활동을 그때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라서 역시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됐다는 건 저는 어느 회사에서도 해고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조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 다른 역캠들에 비해 자신이 받는 별풍선이 적다는 걸 알게 되자 역캠과 아프리카 TV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고 얼마 안가 클린 UCC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는 핑계로 각종 역캠들을 까내리고 타 BJ를 비방하는 일명 남들에게 시비 거는 컨텐츠를 밥 먹듯이 진행하여 점점 유명세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제가 유명세를 얻은 거는 뭐 스타 방송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노는 대학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전화 개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역사가 지금 십몇 년 됐잖아요. 아프리카 TV 역사 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 자처한다고도 욕먹을 수가 있겠지만 최고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전 전화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의 애청자분들 중에도 대부분이 손꼽는 게 뭐 스포츠 개그 중계나 뭐 게임 중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단연컨대 전화 개그입니다. 예, 유신을 정말 뭐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곳에 유명세를 하게 했던 거는 전화 개그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상 인터넷 방송에서 정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게임 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 개그는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쉬움이 아프리카 TV 때 전화 개그 할 때 제가 그거를 좀 재밌는 영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잘라서 유튜브 제가 아마 BJ 중에 유튜브를 가장 빠르게 채널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트위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올려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키웠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거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뜨게 된 거는 전화 개그 때문이었고 먹쇼 전화 개그 먹쇼 그래서 이제 이 클린시 하면서 해결하게 됐던 게 유신 독설인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전화 개그하고 먹쇼하고 오크가이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에 환장하고 별풍선을 받고자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풍선이 제가 노는 대학에 있을 때 별풍선이 생겼는데 그 별풍선이라는 것을 제안한 게 접니다. 뭐 한간에는 소희짱이 제안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제가 메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그때 기획팀에 제안했던 이 제안서 메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나우콤이었죠. 나우콤의 기획 담당자에게 그 별풍선의 기획안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지금 서수길 대표나 정찬용 대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나우콤 그 기획자한테 그때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그 기획안을 제출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다음 TV팟이라는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아프리카 TV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은 대기업이었고 대기업에서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북카페인가 거기서 그 BJ들 주요 BJ를 몰아가지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도 제가 그 별풍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료 아이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 BJ들에게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시청자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예시로 세이캐스트의 장미꽃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이클럽의 세이캐스트가 무료로 위앰프 서버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서버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세이클럽이 작은 회사가 아니지만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서버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개인 방송국들에게 부담을 하기는 힘드니까 그 비용을 시청자들이 좀 부담을 하자 해가지고 장미꽃 제도를 만들어서 그 장미꽃을 한 송이에 아마 110원? 100원인가 11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0원인가 20원은 그 진행자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서버비로 감당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시까지 제시해서 제가 당시 나우콤 아프리카 TV 기획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이 지금 다음 메일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메일이 삭제가 안 돼요.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별풍선 제도를 제가 아프리카 TV에 제안을 했고 대박이 나서 지금 아프리카 TV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별풍선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제가 노는 대학에 있을 때 저는 별풍선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BJ 소닉부터 증인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시청자 수는 수천 명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별풍선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기사까지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남자 BJ는 소희짱, 여자 BJ는 반혜유라는 여자 BJ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액션이라는 액션을 개발해가지고 막 별풍선을 쏘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희짱이나 반해우 시청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수백에서 1000명을 넘는 정도? 예, 그 정도였고, 만약에 제가 적극적으로 별풍선을 요구했으면 훨씬 더 받았을 거예요. 아마 남자 BJ 중에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전화 개그가 대박이 났을 때도 별풍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청자가 쏘면 퉁 치고 별풍선 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리액션도 안 했습니다. 전화 개그 대박 난 상황에서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도 그때는 모바일 서비스가 안 될 때라 다 PC로 수천 명이 보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뭐 코넘성이나 본 사람들이 있으면 증인이 돼줄 것이고, 예, 그래서 변변한 컴퓨터도 없을 때였으니까 노는 대학 나와서 전화기가 대박 났는데 개인 컴퓨터가 없었어요. 예, 구형 노트북으로 방송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머드푸유 이사님께서 자기 컴퓨터를 대여해 줄 정도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컨텐츠가 대박 났는데 전화기가. 근데 제가 돈에 환장해서 여비제이들이 별풍선을 많이 받는 게 배 아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별풍선에 막 리액션도 안 하고 초반에 전화개그 대박 났을 때 하지도 않았을 시기인데 내가 돈이 탐나면 리액션하고 달라고 해가지고 받으면 될 일을 굳이 제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비제이들이 많이 받아서 배가 아파서 클린 뉴시 캠페인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진짜 수천 명 볼 때 전화기가 대박 났을 때 별풍선 진짜 끌어들였으면 나는 지금 고생 안 해도 돼요. 정말 고생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팬들은 지인들은 다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을 한 거는 제가 어느 순간 방송을 하다가 리스트를 봤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성기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막 유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에서 모바일 방송에서 자기의 성기를 까면 멋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바일 방송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지만 진짜 막 성행위 하는 방송, 남녀 미성년자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담배 피고 애들을 때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을 찍고 음란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제 방송만 신경 쓰고 저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의 즐거움을 찾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어린 초등학교 조카들이 있는 시기였는데 19세 인증도 없이 정말 성기를 다 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최소한의 19금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담배 피거나 뭐 심한 욕을 하거나 정말 폭력적인 이런 것들은 최소한 19금은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주장하면서 그 곤이라는 BJ가 있었고, 욕을 많이 하는 곤이라는 BJ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공명이라는 게임 방송하는 애가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해가지고 BJ들을 100명 넘게 모아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었죠. 뭐 제가 무슨 뭐 촛불 집회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제 고소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을 시작한 계기는 여성 BJ들 별풍선 많이 받아서 배 아파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별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별풍선을 받으면서 리액션도 제대로 안 했던 상황인데, 그냥 통틀어 감사하던 시절인데 내가 별풍선에 환장해서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아프리카 TV 운영자들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바일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시작된 계기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따가 받을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촛불. 별풍선이 터지지 않자 손가락만 빠는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 집회가 일어나자 해당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던 유신이 곧장 촛불 집회를 이용해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있어서 생활고를 겪게 됐다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어필하며 이걸로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제가 촛불 집회 하기 전에 한 달 수익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예. 제가 수익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BJ보다 못 번다고 하는 수준인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월말마다 먹쇼 10만 원 먹쇼 신청하고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가 1,000단위 이상이면 보는 시청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후원을 하고 나면 오크가요제 아시죠? 오크가요제에서 심사를 별풍선하고 스티커로 하게 되면서 수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었고 먹쇼 신청자가 한 달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수익이 없었다고요? 도대체 뭐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수익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없어서 촛불 집회 중계를 하겠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사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촛불 집회 중계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아프리카 TV 그 촛불 집회 중계를 처음 하신 분이 라쿤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대학생. 그 라쿤이라는 분이 촛불 집회 중계를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촛불 집회 중계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제재를 하고 방송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쿤이라는 분이 제가 그 개그 방송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라쿤이라는 분이 방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촛불이나 시사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하고 좀 제가 뭐 광우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라쿤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럼 독자적으로 중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중계하는 거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고뉴스라는 곳에서 그 종로 쪽에 고뉴스라는 언론사에서 저를 캐스팅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일로 잠깐 예전에 알던 형님이 거기 팀장으로 있어서 저한테 섭외 연락이 왔고 제가 나중에 MC 잭을 또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중계를 했었는데 그 막장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막장인가 막장의 소리인가 하여튼 그거를 전화받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지하철을 타려면 그 빠져나와서 청계광장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청계광장 한번 들려보자라고 MC 잭하고 가봤는데 여고생들이나 학생들이 교복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넷북이 있었기 때문에 넷북으로 중계를 했죠. 이 상황을 찍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평화적으로 앉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경찰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느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KBS 그 기자가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래서 지금 중계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죠. 준비도 안 됐는데 인터뷰를 하고 이게 방송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KBS 9시 뉴스에 그때 당시에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죠. KBS 9시 뉴스에 그 현장에 나간 거야. 근데 내 얼굴이 나가면서 탤런트 류진 씨가 있잖아요. 예. 소가도 꿈결에 그 무능한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류진으로 나와가지고 그 짤이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그게 KBS 9시 뉴스, KBS 1TV 9시 뉴스뿐만 아니라 KBS 뉴스마다 나오는 거예요. 뉴스타임 뭐 뉴스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평화적으로 여고생들이 집회하는데 폭력적으로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내보낸 건데 갑자기 제가 메인으로 나오고 촛불 집회의 메인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라쿠님이나 그분들이 고생한 건데 내가 갑자기 무슨 광우병 촛불 집회에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류진님 봤습니다라고 막 짤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중계를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제 개그 방송 날밤 방송을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다른 중계하신 분들 중계 CCTV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는 매일 못 가니까 그 주말이나 이런 큰 집회가 있을 때 나가고 평상시에는 뭐 다른 중계하는 채널들을 중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이 아니다. 별풍선이 터지지 않아서 안 한 거 사실이 아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영정. 촛불 집회의 열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자 유씨는 다시 클린 유씨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고 촛불 집회의 열기가 식은 게 아니라 제가 지쳤어요. 제가 한 몇 개월을 길바닥에서 하고 막 힘들고 해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저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615 TV라든가 뭐 칼라 TV라든가 새로운 중계 좀 더 갖춘 중계 채널들이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끝났다. 제가 개인 방송으로서의 중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조직을 갖추고 장비를 갖춘 차량을 갖춘 채널들이 뭐 민중의 소리나 이런 채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전 지쳐 있었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거고 이후 같은 아프리카 TV BJ였던 망치 부인과 싸우게 되며 그녀가 이건 이분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성추행범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자 네 누구도 그 꼴 나야 한다라며 유신이 불꽃 패드립을 박아 아프리카 TV 영구정지 처분을 받고 타 플랫폼으로 또 돌아다니는 망령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게 다 허위 사실인데 제가 망치 부인님하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었던 거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영정을 받고 나와서입니다. 네. 그 안에서 있을 때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제가 몇 주년 기념으로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여기 오셨거든요. 저 전 오피스텔에 제가 떡이나 과일 준비해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했었는데 아주 관계가 원만했어요. 영정되기 전에는. 영정되고 나서 제가 다음 TV팟에서 활동할 때의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지금 일단 이 괴인협회에서 유신에 관련된 부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제가 언론사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제가 뭐 캠코더인가 삼성 캠코더인가 같은 뭐 때문에 아프리카 TV 쪽 그 팀장하고 운영 팀장하고 안준수 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퇴사했는지. 그 팀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언론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BJ들에 관련된 언론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팀장이 안색이 바뀌면서 그거 하지 마라. 언론사 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 언론사를 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사건이었지? 그 아프리카 TV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BJ 명수 사건이었나? 하여튼 그 아프리카 TV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삭발을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BJ 명수 사건 때였나? 아무튼 BJ 명수 사건인가 아무튼 아닌가 하여튼 뭐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삭발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 그 인터뷰는 이후에 BJ 명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삭발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BJ 명순 이후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항의 차원에서 삭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면담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준수 팀장을 분당에서 만났고 얘기를 했어요. 안준수 팀장이 삭발하지 마라. 삭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언론사 제가 언론사 그 얘기를 하니까 언론사 만들지 마라.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BJ 영정 푸는 거, 그 철구 영정 푸는 거였구나. 그때 당시 그 철구였을 거야 아마. BJ 철구나 이런 문제 있는 뭐 성기 노출이나 문제 심각한 BJ들의 그 영정을 풀어주겠다라고 그 하고 나서 제가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삭발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아프리카 TV의 안준수 팀장 운영팀장이 면담을 했고 삭발하지 마라 항의 차원에, 그리고 그 영정 BJ들 풀어주는 거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뭐 언론사 신문사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지 마라,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고심 끝에 방송을 했죠. 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사과데이.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아프리카 TV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탄압, 그 안준수 팀장이 저를 이렇게 압박했던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저는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신문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2011년 7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TV 활동을 제 스스로 중단을 했을 거예요. 베스트 BJ나 스포츠 BJ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TV 활동을 접습니다. 2011년 7월에. 그리고 다음 TV팟에서 활동하면서 신문사를 만들죠.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신문사를 다 만든 다음에 2012년 1월에 다시 복귀를 했을 겁니다. 제가 2011년 7월 달에 활동을 중단한 다음에 신문사를 다 만들고 2012년 1월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제재가 옵니다. 뭐 고뉴스랑 뭐 이렇게 같이 컨텐츠 진행하면은 뭐 영리 목적이라고 제재가 오고, 그 제재가 오다가 BJ 명수 사건이 터지죠. BJ 명수 사건이 뭐냐면 BJ 명수라는 게임 BJ가 그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을 포함한 여러 명의 여성 시청자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그 성추행,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웠죠. 그때 SBS 모닝와이드에서 BJ들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부한 겁니다. 왜? 운영자 눈치 보느라고. 큰 사건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SBS에서 저한테 인터뷰 제의가 왔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수락을 해서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바로 영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신이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을 까서라고 하시는데 저는 복귀한 다음에 비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기사는 썼지만 방송 중에 뭐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1월에 복귀했고 그 방송이 아마 3월에 나갔나? 제가 영정을 4월 초에 당했으니까 3월 27일인가 2012년 3월 27일인가 28일에 나갔을 거예요. SBS 모닝와이드. 나가고 나서 바로 영정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2012년경에 내가 다른 BJ를 까서 영정을 당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 1월에 아프리카 TV 복귀하고 나서 비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개그나 뭐 이렇게 웃기는 방송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하고 나서 바로 4월 초에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괴인협회가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망치 부인님과의 갈등. 망치 부인님, 제가 아프리카 TV 2012년 그 4월 초에 영정당이 전까지 망치 부인님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그 BJ 명수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2012년 3월경에 BJ 명수가 여성 시청자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여중생을 포함한 그 사건이 터지고 제가 영정당하고 이제 다음 TV팟에서 비판 방송을 하죠. 예, 비판 방송을 하면서 이제 BJ 명수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망치 부인님은 아프리카 TV에 우호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가 이명박 정권 때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이 아프리카 TV가 촛불 방송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탄압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취지의 그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의 방송을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BJ 명수 사건은 이명박 정권과 무관하다. 이건 이미 수사 들어가가지고 사실 확인되고 본인이 인정한 내용인데 아프리카 TV는 아직까지도 BJ 명수를 영구정지 처분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이 되면서 했고 지금 이 괴인협회가 제가 망치 부인님에게 그런 패드립을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제가 발언한 내용은 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상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뭐 어디에 사는 뭐 그 표현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 그 괴인협회가 표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절대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패드립을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거 패드립을 한 영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주시고요. 찾아서.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꾸 BJ 명수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음해다,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피해받은 여중생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여중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참담한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음모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해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로 아프리카 TV 시사 방송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그게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진행자가 아니 저런 사람들은 세월호의 그런 일을 똑같이 겪어봐야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다른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방송에서 똑같은 취지예요. 네,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누구는 문제없이 넘어가고 나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슨 패드립을 하는 사람으로 씌워져 가지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 그렇게 주장이 갈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좀 길어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자 다음 거의 너무 내용이 많아. 네, 7번째 먹방. 과거부터 먹방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는 먹방은 하루 종일 처먹기만 하는 천박한 방송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 또한 먹쇼라는 컨텐츠를 진행하며 푸드섹서처럼 신음소리를 내가며 먹방을 진행해 이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자 먹쇼는 빨리 먹는 거라고 괜찮다라며 내 먹쇼는 빨리 먹는 거라고 괜찮다며 묵은본 개혁지 논리를 반박하였다고 했다. 아프리카 TV 먹방 컨텐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먹방을 컨텐츠한 사람이 접니다. 예? 시초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먹는 방송을 컨텐츠화, 먹쇼라는 컨텐츠화를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미국의 CNN에서 와서 인터뷰를 해갖고 그리고 영국 BBC 라디오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고 제가 그 서울역 광장 앞에 있는 예전에 대우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그 BBC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현지 영국의 BBC 라디오 진행자와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통역을 옆에 두고. 예.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TV, 영국 그 코미디 TV에 영국에서 신동엽급 그 개그맨과 개그맨 어머니가 세계를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왜? 한국의 그 먹방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의 시초라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먹방에 아프리카 TV에 그 컨텐츠화한 사람인데 내가 먹방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비방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제가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폭식 뭐 푸드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야구르트나 음식 먹고 토하고 라면 먹고 토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안 좋다. 건강에도 안 좋다. 이 주장은 저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 먹방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의사들이나 소화기계 전문가들이 이건 위험하다. 아무리 소화력이 좋더라도 반복적인 폭식과 이런 내용은 문제가 많다. 지금 뭐 찌양이나 뭐 벤츠나 뭐 입 짧은 햇님 이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뭐 위가 크든 소화력이 많든지 간에 인간의 이 내장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내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폭식을 하고 빠르게 먹고 너무나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유명한 먹방 BJ가 너무나 폭식하고 너무나 먹방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먹방을 은퇴했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엠넷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방 BJ로 잘 나갔는데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폭식을 하면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무슨 먹방 진행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깠다는 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먹쇼 진행 중에 먹음소리라고 소리를 냈는데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나 재밌어 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먹방을 이런 스타일로 유신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뭐 푸드 섹서다 무슨 이렇게 뭐 음란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의 안티들이야. 악플러들. 그렇잖아.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일 뿐이야. 맛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무슨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 소리 이렇게 소리를 그 사람 다 신음소리 다 내더라고요. 감도 좋은 마이크에 대고 소리 다 내던데 그 누구죠? 신동훈인가? 유명한 나보다 더 유명한 그 사람들을 방송 진행할 때 다 소리 내요. 근데 그 사람들 소리가 나는 더 만약에 음란함을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야하던데 그러던데 나는 그냥 먹고 맛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 좋은 감도 좋은 마이크에다가 막 먹는 거 쪽쪽 빠는 소리 이런 거 다 내던데. 예? 도대체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신음소리 내고 쪽쪽 빠는 소리 내고 막 핥는 소리 내고 막 그런 별짓을 다 하는데 나는 먹고 나서 그 맛의 표현을 소리로 냈을 뿐인데 그게 음란성이 있다라는 나는 어디서 그런 경고받은 적도 없고 신고받은 적 제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만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자,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족 앞에서라고 하시는데 먹쇼는 컨텐츠일 뿐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 먹음 소리 안 내요. 우리가 봤을 때 신동훈 씨나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 먹을 때 그렇게 먹어요? 가족이랑 식사할 때 쪽쪽 빨면서 막 소리 내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아니 유재석 저기 뭐야 이 컨텐츠 진행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그런다고 해서 나가서 똑같이 그러면 큰일 나죠. 방송은 방송이고 실생활은 실생활이고요. 자, 여덟 번째 뉴커. 뉴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유 씨는 본인이 기자 겸 언론사 대표라고 주장하며 유사 언론 같은 인터넷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인터넷 신문사는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 고용인 3인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좀 까다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게 박근혜 정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론사에. 헌법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 신문사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려면 첫 번째 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야 되고요. 사이트만 구축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기사를 등록하기 전에 다 채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등록을 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미리 등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사를 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서는 뭐냐면 사무실로 쓸 공간에 임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두 가지 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전에는 이제 상시 고용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 명부가 있어야 됐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 그래서 관할 도청이나 광역시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거기서 사이트를 다 봅니다. 기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체 생산 기사가 몇 프로인지 이걸 다 봐요. 그리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또 심사를 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하지만 유지하고 이런 게 힘들 뿐이지 운영비 나가는 게 사이트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이트에 뉴커 사이트에 가시면 자 보여드릴까요? 자 저희 사이트에 가보시면 잠깐만요. 자 저희 사이트 뉴커 사이트에 가시면 자 이렇게 밑에 가시면 이게 의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사자TV 설립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98년입니다. 저 괴인협회 운영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사자TV가 만들어진 이 사이트 서비스를 하고 만들어진 설립일이 1998년 7월 19일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호는 인터넷 신문사의 이름입니다. 뭐 조선일보, 뭐 오마이뉴스 이런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고 뉴스 커뮤니티 뉴커고 편집일은 기사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날, 발행인, 주소,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 사업자, 인터넷 신문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이 분명하는데 왜 주장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려면 사실 확인으로 사이트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일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1년 9월. 자, 그리고 판매,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도, 그러니까 등록도 했고, 세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등록세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이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어디가 주장이냐.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는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버글버글 하고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최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법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1인 법인도 있지만 1인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을 구성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직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 개인 간이 사업자는 인터넷 신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만 등록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아니 등록번호까지 사이트에 다 게시를 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도대체 왜 주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럼 낮추고 비하하려는 목적이겠죠. 자, 실상은 직원도 없고 사무실 또한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이라. 자, 저는 뭐 오피스텔을 방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이미 제가 지금 뉴커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이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그 사업자인지 아닌지 와서 직접 인증을 했고요. 직원이 와가지고 실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사무실 앞에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 방에 현판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는 오피스텔이 맞아요. 원룸도 아니고 고시원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니고 방이 아닙니다. 근데 우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피스텔이 맞고요. 그리고 이미 실사를 다 거쳐서,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실사를 다 거쳐서 사업장이라고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신 안티들도 몇 분 와서 보셨겠지만 이 사무실 앞에 현판이 붙어 있어요. 가정집에 현판 붙이는 곳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직원이 있고 없고는 언론사 일반 사업자는 자유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인력 구성상. 근데 일반 사업자는 직원이 있고 없고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트너 기자, 뭐 시민 기자, 이 독립 언론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인력 구성에 상관없이. 좀 상황, 현실을 좀 파악하고 얘기를 하시고. 자, 그냥 대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좀 있어 보이고 싶나 보네. 뉴커 그게 뭐임?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반응을 듣고 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뉴커라는 사이트가 생각보다 검색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특히 BJ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요 BJ들이 항상 뉴커를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BJ나 인터넷 방송 관련된 기사가 모여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뭐 그나마 있다고 하면 인플루언서닷컴이라고 있는데, 거기 방문자 수를 보시면 혁혁히 비교가 될 겁니다. 예전에 매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매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역 라디오와 함께 이제 다루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운영하는 뉴커 사이트에 대해서 그때는 인플루언서닷컴이 없을 때고요. BJN이었나? BJN이었나 아무튼. 하여튼 그 편집장이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이 뉴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무섭다. 그냥 인터넷 방송계의 PD 수첩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 라디오 진행자도 알고 있더라고요, 뉴커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뉴커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 뭐 랭키닷컴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랭키닷컴의 요거를 보면 잘 모르겠고, 너무 길게 하네 오늘.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 랭키닷컴의 순위가, 그 종합 인터넷 뉴스가 596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작아서 나중에 크게 확대해서 보십시오. 여기 그 랭키닷컴이라고 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종합 인터넷 뉴스에 59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종합 인터넷 뉴스의 카테고리에 등록된 그 언론사가 596개가 있습니다. 지금 1위가 노컷뉴스고요. 2위가 오마이뉴스고 3위가 미디어 오늘입니다. 다 들어본 사이트죠. 4위가 뉴스 커뮤니티, 5위가 뉴데일리,
6위가 데일리안, 7위가 위키트리, 8위가 김어준 총수의 딴지일보, 9위가 인사이트, 뭐 이런 사이트 다 있죠. 그리고 전체 순위가 298위로 되어 있습니다. 9계단 내려갔는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 여기가 신뢰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항상 뭐 말로만 얘기하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괴수협회라는 사람만, 괴인협회라는 사람만 모르는 거지. 이 인터넷 방송에서는 BJ들이나 관계자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뉴커도 알고 유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는 있어요. 시청자들이 많이 찾아와 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분야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대표직 달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BJ 인터넷 방송 관련된 뉴스는 뉴커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개편을 했지만 2019년 1월에 개편을 해서 이전 사이트에 있던 자료가 많이 백업이 못됐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그 사이트 중에 BJ 인터넷 방송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고, 왜 그러냐면 야 DC 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가 있잖아, 인방갤리. 거긴 삭제가 되거든요. 인터넷 방송 갤러리는 가장 많이 올라오지만 가장 많이 삭제가 돼 버립니다. BJ들의 사건 사고나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그 사건 사고 관련된 자료는 나름 뉴커가 제일 많다 그래도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 아홉 번째입니다. 15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자, 아홉 번째 기부. 이건 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기부. 2009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릴 당시 BJ들을 대상으로 상금 이벤트가 진행되자 당시 1위를 차지해 상금 100만 원을 받고 싶었던 유신이 고인이 된 임수혁에게 기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하고 아프리카 TV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수익이 충분했고요. 1,000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중계 1위였습니다. 그 당시 순위도 2위였고 거의 뭐 확정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확정. 그때 프로야구 1위가 롯데 자이언츠의 여성 BJ였는데, 그 여성 BJ는 불법 중계, 무한도전이 뭐 이렇게 TV라든가 챔스, 저작권이 없는 챔스 리그 중계라든가 그런 불법 중계로 투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1위였을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그 여성 BJ가 편법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여성 BJ는 불법 중계를 하는 여성 BJ였고, 그래서 제가 당시 아프리카 TV 스포츠 그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나한테 막말을 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이벤트를 하는데 무한도전, 내가 무한도전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드라마 뭐 주몽 얘들 어떻게 이겨요? 나는 내 자체 컨텐츠만 하고 있는데 그 여비제이는 무슨 드라마 막 무슨 태왕사신기 무한도전 인기 있는 프로그램 다 하는데, 그래놓고는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가 있냐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항의했더니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포츠 담당자가 배째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2위 거의 확정인데, 갑자기 테러가, 그때 아프리카 TV가 1년에 한두 번은 테러가 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김희부님이나 주요 BJ들 다 털렸습니다. 주민번호나 주소 다 털렸어요. 아프리카 TV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해충갤, 해외 축구 갤러리나 막장갤 이런 데에서 1년에 몇 번씩 해킹이 들어왔습니다. 테러.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해가지고 해킹 테러가 들어왔어요. 저희 방송, 그때 망치부인님도 방송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망치부인님도 엄청나게 화가 났었고, 테러를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해킹해가지고. 저희 방송도 해킹을 하는데, 그 해킹을 한 애가 조건을 걸었어요. 야, 이 프로야구 1위, 3위가 임수혁 선수한테 기부한다고 하니까 너도 해. 그럼 테러 안 할게. 근데 나는 거부했죠. 근데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할 정도 테러를 하는 거예요. 뭐 방제에다가 뭐 내 전화번호 걸어놓고
뭐 장난 아니었죠, 테러가 수준이. 근데 아프리카 TV에 연락하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해킹범하고 타협을 했죠. 하겠다. 그 대신 하는 대신에 내가 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 오케이. 그래서 공지하고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로 또 해킹 테러가 들어오고 그 내역을 밝히라고 테러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해서 기부한 것도 아니고 해킹범하고 어쩔 수 없이 예,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역을 남기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십몇 년을 까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그때 수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 1, 2위 할 때 같이 한다고. 근데 전 1, 2위가 하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그 전에 그 3위가 두산 베어스 중계하던 노무방장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귀뜸만 해줬어도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할 텐데, 저는 다른 팀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안을 했으면 저도 참여를 했을 것이다. 무슨 23만 원 가지고 10 몇 년을 까이고 있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인증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 괴인 협회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추천해 준 결과 23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가 기부를 했다는 내역이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아 23만 원에 고인까지 팔아먹냐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해명하길 안티들이 욕할까봐 익명 기부했다. 분산 기부를 해서 그런 것이라며 끝내 기부 내역을 인증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게시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BJ 한 명이.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어요. BJ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이 괴수협회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번째, 신태일. 신태일보다 더한 놈이 누굴 뭐라 하냐, 네가 졌다. 유신아 그만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하고 있는데 신태일 방송에서 돈을 주고 미션을 시키나 봐요. 근데 거기에 제 안티가 계속해서 신태일에게 유신 테러 가라. 뭐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신태일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했고요. 그 제가 그런 말이 있길래 그럼 뭐,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와서 해라. 배틀하자. 전화 배틀하자. 그래서 신태일이 전화가 와가지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쌍욕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먼저 끊지 마라. 만약에 그거를 어기면 100만 원인가? 그 돈을 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받아들였죠. 전화 배틀을 조건을 걸고. 근데 신태일이 저하고 전화 배틀 하는 중에 쌍욕을 했죠. 어겼죠. 그리고 나서 먼저 끊었어요. 어겼죠. 그래서 제가 아니 100만 원 이거 어기면 나는 다른 조건을 건 게 없어요. 네가 돈을 받은 거고 신태일이 돈을 받은 거고 후원 미션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는 건데 두 가지 조건밖에 안 걸었거든요. 네, 전화 통화 중에 쌍욕하지 말기. 두 번째는 먼저 전화 끊지 마라. 대화 끝나기 전에. 근데 신태일은 분명히 쌍욕을 했고요. 통화 중에. 그 다음에 먼저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약속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메이플 스토리 100만 원이었다. 이런 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그냥 웃고 넘어간 사건인데 이걸까지 다룰 줄 몰랐죠. 자, 11번째는 고인에 대한 얘기인데, 고인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지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네. 요 이제 고인 유튜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내용도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이 아닌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건 나중에 소송이 정리되면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 당시 하도 남들을 비방했던 탓에 인방계의 퇴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던 유신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 유튜버를 깠다. 참 2018년 12월에 한 여성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 그걸 취재해서 기사를 쓴 거고요.
이거는 그 관련된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 그 전까지는 그 유튜버하고 큰 마찰이 없었어요. 예, 다 아시다시피. 근데 2018년 12월에 한 여성 시청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보를 들어왔고 그 내용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방송에서 팩트 체크를 했었죠. 근데 내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이 고인이 된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BJ들 뭐 망치부인, 최군, 인범, 뭐 신태일, 철구 수많은 BJ들과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비판을 하고. 근데 그 BJ들하고 그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싸움은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인터넷 방송을 떠나야 끝날 싸움입니다. 이거는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 시작할 때부터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툼이 있고 서로 논쟁이 있고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걸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 고인이 된 유튜버에게만 쓴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제가 고인이 된 유튜버를 노리고 무슨 타겟팅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제가 그런 멘트를 쓴 거는 클린유시 캠페인 했던 초창기 때부터 썼던 말입니다. 다른 BJ와의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이 다툼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이 싸움은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인터넷 방송을 떠나야 그만둬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상시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 특정 유튜버에게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쓴 말처럼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실제적으로 악의적으로 막 누구를 해하려고 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걸 끝까지 팩트 체크하겠다, 다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누가 정말 뭐 그런 참담한 일이 있어라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은 건데 이걸 마치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무슨 악성 유언 비어를 했다. 유언 비어라는 건 뭡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고소를 많이 당했지만 지금 이 관련해서 이 집단 소송 관련해서 허위 사실로 인정받은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재판하고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관련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약식 사건 중에 한 건 이 관련된 사람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됐는데 그게 사실 적시로 바뀌었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사실 적시입니다. 사실 적시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 중에 허위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괴인협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바라던 대로 이런 표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악마 같은 모습.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공격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었지. 2020년 1월부터 1인 시위나 집회 모두 중단을 했고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상대 측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해서 고소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계속 조사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제가 공격을 합니까? 2020년 1월부터는 집단 소송을 당해가지고 내가 맨날 조사받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1인 시위나 집회도 없었고 근데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됐던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송 관련된 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소송 관련된 거는 내년에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정리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괴인협회에서 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거에 대해서 얼마나 허위 사실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올린 게시한 BJ와 유튜버가 이미 처벌된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 뭐 괴인협회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야 못 잡아 익명이야 못 잡아 못 잡더라도 기소 중지가 됩니다. 괴인협회 운영자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 이 괴인협회에 관련 뭐 크게 할 게 없잖아요. 녹취 떠서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녹취 뜰 게 지금 다른 그 사람들 소송 관련해서 녹취를 뜰 게 있기 때문에 6분짜리잖아요. 6분 녹취 떠서 허위사실 줄 그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조사 뭐 한 2-3시간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 괴인협회 채널 운영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계속해서 조사를 안 받는다. 일단 유튜버 그 구글 측에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수익을 얻으면은 그 내역을 받겠죠. 예전과 달리 구글 코리아에서 그래도 협조적입니다. 먹고 살려면 협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조사를 안 받으면 기소 중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괴인협회 채널 운영자가 뭐 정당하게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기소 중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급 수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제가 생각하기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이고 분명히 비방의 목적이 있고 모욕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만약에 그 괴인협회의 운영자가 사과 글을 올리고 영상을 내린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가족이나 제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 실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 사실과 섞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사실을 바탕으로 저를 비판해도 됩니다. 사실을 근거로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인협회에서 12월 15일 날 올린 윽신 당신이 몰랐던 15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혔고 괴인협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사과 글과 그리고 해당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비공개가 아닌 삭제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